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살짝 오는 장마철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하고도 17일 저는 51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엄청난 그 선물을 어디에서 우리가 과연 놓쳤을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를 가끔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이 들 때, 몸이 힘이 들 때, 환경이 힘이 들 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일상이지만 과연 내가 나의 감사가 순조롭게 날마다 감사하는 그 감사를 어디에서 놓쳤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오늘 또 다시금 생각합니다. 51번째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미나는 주로 일요일날 9시 정도에 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홍도라든가 어떤 작품의 세계, 골동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가격을 매기고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TV 프로에 가끔 우리가 아는 미나들이 닭 그림이라든가 용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진품 명품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럼 미나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미나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갈까 합니다. 미나는 주로 조선 후기 정식 회화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 중인층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백성들에 있어서 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자유롭게 어디엔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린 그림들을 통틀어 민화라고 합니다. 주로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닭 아니면 잉어, 또 전설 속의 용, 그런 것들 각각의 그런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이 미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참새도 나옵니다. 그 중에 원앙이라는 새는 부부간의 금술이 아주 좋은 새라고 하여서 부부간의 금술, 그러한 것을 그릴 때는 딸이 시집을 간다든가 시집간 딸에게 선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앙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짝을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 연분을 지킨다는 점에서 100년 해로를 하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기러기 한 쌍은 저희 집에도 기러기 한 쌍이 있는데요. 기러기 한 쌍은 정말 이 100년 해로 짝꿍이 죽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짝꿍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새라고 합니다. 지조가 아주 높은 새이죠. 그래서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수탉을 그린다고 합니다. 수탉은 벼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슬이 달린 수탉을 그리고 또한 대대로 자손의 번창을 염원하는 이들은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을 꼭꼭꼭꼭꼭꼭 그리는 암탉을 그린다고 합니다. 또 백로라는 두루미과에 속하는 백로라는 그 새는
흰빛이 아주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의 조선의 선비의 고결한 정신을 닮았다고 하여서 과거 급제를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백로를 그립니다. 또 호랑이라는 아주 용맹스럽고 멋진 동물이죠. 조선의 호랑이. 호랑이는 질병이나 재해를 막아준다고 선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 호랑이 민화를 집안 곳곳에 붙여두어 질병으로부터 어떤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 집, 가솔들 집안 모두를 막아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은 호랑이의 그 용맹스럽고 무서운 모습을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호랑이에 빗대서 풍자하기도 한 우리 선조님들의 해악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볼록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생선은 이 암탉과 마찬가지로 자손의 번창을 기원한다 합니다. 물고기 민화는 주로 기중품을 보관하는 다락방 문 앞에 붙였다 하니까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는 뭔가 우리 집안의 재물을 감시하고 있다, 보호한다는 그러한 믿음에서 물고기를 많이 그려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잉어가 영으로 변신하는 어변 성령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서 출세한 선비를 비유한 것이라 과거를 앞둔 벗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인에게 어변 성령도를 선물한다면 정말로 진급하고 훌륭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어변 성령도를 요즘도 선물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화는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민간에서 널리 퍼졌던 대중 미술입니다. 민화 자체는 16세기부터 그 존재가 드러나 있으나 당시에는 그 말 그대로 민간인이 그저 잘 그린 그림이다라고 별 쳐주지도 않고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경제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니까 서민 문화가 성장하면서 민화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궁중미술은 이 고급 관리들, 나라에서 간직을 받은 그러한 고급 관리들이 많이 집안에서 사용하던 애용하던 그러한 그림이었으니 이 서민들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그걸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 민화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이 궁중 미술을 표절하여서 많은 민화가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화가 점점 우리 서민들 민중들 사이를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화도 새롭게 다른 변천되어 갔겠죠. 장르의 틀은 지키나 그 안에 화가들의 그림을 접한 화가들이 독창성과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점점 발전해 나갔다고 합니다. 문자도라든가 책 가옷,
장르를 창조해냈고 조선의 추상화라는 별명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주술적인 것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장르들을 복합하거나 부가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서민들의 주로 애용하는 사치 품목이 되었다고 하니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화적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눈물 표현이라든가 웃는 눈, 아래턱, 생략 등 그 당시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 살 수 있는 완전 대중적인 물건은 아니었지만 병풍이나 도자기, 족자로 만든 사치용 부적처럼 벽에 붙이거나 문에 붙이는 생활용품으로 점차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운이 좋게 하는 호작도, 제사 때 상차림 대신에 붙이는 제사도도 있었다고 하니 참 재치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색깔이 바래지거나 뜯어내는 그러한 수명은 짧았습니다. 미나를 또 모아서 병품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조금 수명이 길어지겠죠. 또한 유랑 화가들이 그린 데다가 단순한 장식용이라 작가들의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에 여유를 주는 소박한 정서가 담겨 있고 민중 중심의 예술 형태라고 하는 요즘 와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궁중미술은 선을 이용한 사실화였으나 대중적인 민화는 원을 이용한 추상화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에 이르러서 민화를 그만큼 많이 평가하고 또 민화를 요즘은 민화 그리기를 배울 수 있는 개인 공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둘러보면 혹시 우리 집안에도 미나 한 장 아니면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걸어놨던 달력 같은 거 창고나 다락방을 뒤져보면은 미나 그림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서 살펴보시고 혹시 애군을 쫓는 어떤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오려서 액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5일이 날마다 쌍둥이 같이 똑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같지 않는 삶,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오히려 더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뒷마당을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서 다락방 문을 열고 틈새라든가 이런 창틀 그런 것을 청소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집안이 더 장마철 우중이지만 지금 장마도 한 보름 정도 남아 있겠죠. 장마철이지만 그래도 말끔하고 시원한 뭔가 환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무엇을 해서 드십니까? 여름이라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이지를 꺼내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꽉 배보자기로 짜요.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짤순이 비슷한 그러한 기계도 있던데요. 어쨌든 꽉 짜서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 다져 넣고 청양고추 빨간색, 파란색 한 2개 정도 다져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깨소금과 들기름을 좀 쳐서 네,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네, 거기에 약간 식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초나 흑초, 뭐 식초 종류를 조금 새콤하게 가미해서 네, 쳐 먹는 거 참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삼계탕도 좋고 예, 뭐 장어탕 뭐 이런 예, 고단백 그러한 것도 좋지만 주로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고기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맛 나는 네, 오이무침 아니면 이름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름이라 나나스케라고 하는 일본 참외 절인 거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주로 이렇게 수입산이라 일본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은 노래요. 아주 황금색 노란 거는 아니고 약간 겨자색 비슷한 노란색 나나스케를 구입해서 그걸 무쳐 먹어도 입맛이 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빔국수 같은 것도 네, 매콤하게 해서 드시면 예, 신열무김치 좀 넣고 네, 참 맛있죠. 네. 함께하는 혜연TV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닥다닥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텐트 안에 앉아서 지금 예, 바깥을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그제 쳐놓은 텐트에 비가 살짝 들어와서 지금 아마 방송 끝나고 비 청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TV 혜연TV는 날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행복한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즐거운 목요일 네, 화창한 햇님이 나오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